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합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광삼 변호사,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청와대가 윤석열 중앙지검장에 이어서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 수석 기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년 전, 그러니까 8년 전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비슷하게 운을 뗀 적이 있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이든가가 사실은 검찰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누구를 임명하실 것인지. 되신다면. 여러분, 우리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 조국 수석이 혹시 이제 정치에 나갈 것이냐, 뭐 이런 이제 거칠은 묻는 것이라면, 예. 저는 조국 수석에게 무슨 정치를 권유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이죠. 이제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이렇게 맞춰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조국 교수가 롯데자이언츠 구단주가 되고 싶다고 농담을 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으로 점 찍고 있었던 걸까요? 검증에 들어갔다는 보도는 나옵니다만 청와대에서는 확인해 드릴 게 없다. 아주 미묘한 답변을 하더라고요. 김성수 평론가님.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권 관계자는 지금 다수의 언론에서도 네. 청와대에서 최근 조국 수석에 대한 검증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도 뜬금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런 네. 식으로 얘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네. 조국 민정수석이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행보가 될 수도 있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 조국 수석이 이전까지 보여왔던 네. 그런 모습들은 자기는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오랫동안 민정수석은 안 하고 네. 학교로 돌아가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기 때문에 네. 과연 조국 민정수석이 검증을 한다 그래도 자기 네. 스스로가 승낙을 하고 갈 것인가 아닌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법개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믿음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코드 사정이 아니냐라면서 야당의 반발이 상당히 거세지고 있는데요. 민정수석이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게 옳으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이유는 혹시나 다음 대선 주자 반열 그 트랙에 올리고 싶다는 뜻일까요? 이종훈 평론가님. 그런 것 이전에 일단은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이제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한다면 네. 좋게 해석하자면 그러니까 아직까지 완결되지 않고 있는 사법개혁을 끝까지 마무리 짓겠다. 이런 의지로 일단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최근에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문무일 검찰총장하고 또 법무부 장관 간의 갈등이랄지 청와대와의 갈등이랄지 이런 것이 네. 유발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검찰이 여전히 지금 많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아직까지는 완결지어지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네. 공수처 설치 문제 역시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입법화까지 다 돼야 이제 완결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그걸 어찌됐건 끝까지 마무리 짓겠다라는 의지로 좀 일단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자면 네. 그러니까 역시 이건 내년 총선용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가장 최근까지 사정기관을 이제 관할하던 청와대 민정수석이 네. 곧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 이거는 결국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그대로 법무부로 옮겨서 그쪽에서 결국 내년 총선 관련한 여러 가지 사정 관련한 네. 활동이랄지 다분히 좀 관건 선거 개입 의혹이 좀 유발될 만한 그런 활동까지도 전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유발할 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양날의 칼 같은 그런 느낌이 네. 듭니다. 2011년에도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간 그 시점 또한 총선 1년 전이었죠. 편향적 수사 지휘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었는데요. 설만 나왔을 뿐인데 이게 한번 애도벌룬을 띄운 건지 아니면 반발 여론을 조금씩 물타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당은 윤석열 조국, 일명 석국 열차가 완성이 됐다고 펄펄 뛰고 있습니다. 야당의 반응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경질이 됐어도 몇 번은 됐어야 할 조국 민정수석이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된다고 합니다. 만약 조국 법무부 장관 입각마저 현실화된다면 이는 문재인 정권이 패스트트랙 독재 열차를 더 이상 멈출 수 없다라는 일종의 선전포고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대를 메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뒤에서 조종하고 야당 겁박에 경찰이 앞장서는 석국 열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조국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보다는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가지고 검찰 개혁도 하지만은 국민 접촉을 더 강화시킨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 2월 25일까지 장관을 수행하고 사퇴해서 부산에서 총선도 나올 수 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법개혁을 완수하라는 임무를 부여하고요. 김철근 교수님.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총선 그리고 나아가 대선까지 로드맵을 짜주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발언할 때 꼭 박지원 의원께서 앞에서 먼저 네. 하시던데 박지원 의원의 그 분석이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직계인 친문 세력 중에 정치권과 좀 거리가 있으면서 참신하고 네. 차기를 내다볼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후보군의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안에 드는 사람이 조국 수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네. 조국 수석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경력관리, 경력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바로 네. 총선에 내보내는 게 나을 것이냐, 아니면 장관을 거쳐서 그 다음에 총선 아니면 다음에 뭐 재보궐선거가 나왔을 때 그때 네. 정치권에 나오는 게 나을 것이냐, 뭐 이런 판단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저는 우선은 그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 발탁설에 대해서 우선 그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언론에 이제 흘린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은 언론과 야당, 네. 그 국민들을 좀 떠보게 하는 게 아니냐. 강력한 반발이 왔을 때 네. 저는 이것을 강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작 조국 수석을 법무부 장관을 기용하려고 하는 이유가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건데 사법개혁의 네. 완수는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네. 국회에서 하는 건데 야당과 그 대결 구도가 되면서 어떻게 그걸 완수하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다음 총선을 앞두고 대결 구도로 총선을 치르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네.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용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만은 네. 현재로서는 떠보기용 여론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총선에 이어서 대선까지의 그 구도 안에는 과연 몇 명을 풀로 집어넣고 있을까요? 오늘 한 매체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6개월 만에 새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보니까 이낙연 총리가 황교안 대표를 제쳤더라고요. 지금 한참 이제 총리 교체를 하면서 총선군으로 들여보내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왔던 시점인데요. 지난 12월에 그때 황교안 총리한테 2위자를 뺏긴 적이 있죠. 네네. 만 7개월 만에 물론 오차범위내긴 한데 황교안 전 총리를 넘어섰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이낙연 총리가 책임 총리로 역할을 수행한 역할들 그리고 네. 상당히 이제 소통을 많이 해왔고 그리고 어떤 정부와 아니면 야당의 어떤 대립적인 측면이 있을 때도 이게 막 강한 발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인사로 네. 그렇게 상당한 이미지를 주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반해서 이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민생 투어를 하면서 많이 본인의 지지도와 아니면 이제 세력의 결집하는 데서 많은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네. 그 막말 파문이랄 때도 최근에 본인과 관련된 뭐 아들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아니면 그 외국 노동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 적절치 않은 발언들을 쭉 해왔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끼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차범위이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 어떤 이낙연 총리의 역할, 또는 네. 황교안 대표의 어떤 행보 이거에 따라서 상당히 요동을 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이종원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이윤혜, 김현미, 진선미 장관까지 속속 당으로 돌려보낼 기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이낙연 총리가요 저렇게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거 보면 본인도 민노총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의 시각에서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유연하고 합리적인 성품의 소유자로 어필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총리도 뭐 이번에 이제 교체 대상으로 일단은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워낙 이제 정치를 오래 하셨던 분이고 또 총리직도 또 오래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 판단도 그렇고 아마 주변에서도 이제는 당으로 돌아가서 내년 총선 출마도 하고 또 뭐 대권 준비도 좀 하고 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관리에 이제 이미 이제 뭐 들어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뭐 이것도 역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서로 좀 조율이 돼야 하겠죠. 네. 이제 그런 상황이고 어찌됐건 뭐 이번 그 8월이나 9월 정도에는 청와대 참모진 중에서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들 그리고 내각에서 출마 예정자들은 그러니까 일단 네. 뭐 그 빨리 거취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 임박해서 또 이 개각을 하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네. 이번 8, 9월 정도에 뭐 이미 지금 개각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개각을 좀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낙연 총리는 뭐 당연히 뭐 저는 정치권으로 되돌아오는 게 순서일 것 같은데 네. 뭐 이것도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네, 김 유, 교수님. 그러니까 유은혜 장관이나 진선미 네. 장관 같은 경우는 임명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임명 그렇죠. 초기에도 총선에 나오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 야당의 요구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확답이 없었기 때문에 네. 유은혜 진선미 같은 경우 장관 같은 경우에는 네. 연말까지 갈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봤을 때. 네. 홍남기 그 부총리 같은 경우도 임명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개각을 하게 되면 총리하고 네.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장 등 한두 분이 더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이해찬 대표나 당내에 유력 네. 그 대선 주자군들이 차기 총선을 지휘할 만한 네. 그 대중적인 인기를 갖고 있는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당으로서도 요청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총리를 계속 하다 보면 네. 총리가 2인자이기 때문에 사실 총리 자리에서는 자기의 정치 세력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역대 총리들 중에 대통령 후보가 돼본 분이 이해창 전 총리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총리 출신들이 대선을 상당 기간 앞두고는 여론조사에는 항상 1, 2등을 했지만 결국 대통령이 되신 분은 한 분도 없었다. 그렇죠. 라는 걸 봤을 때 네. 그런 과거의 전례를 보면 이낙연 총리도 큰 꿈을 꾸고 있다면 지금은 본인이 총선에 뛰어들어서 어떤 역할이라도 해야 되고 본인과 관련된 세력을 형성하려고 하는 네. 그런 속마음이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됩니다.